창밖의 풍경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묵묵히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의 계절이 존재합니다. 뜨거운 뼛속까지 타오를 것 같던 청춘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가을, 인생 중 후반 그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자식들을 길러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색깔로 물들고 있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화려한 성취 뒤에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뜻 모를 초라함이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라는 막막함이 평온해야 할 당신의 일상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차가운 염세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문장 속에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독히도 현실적이고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쟁취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집착의 방해물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특별한 행운이나 화려한 인맥이 없어도 그저 평범하고 무탈한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흐르는 음악 속에 잠시 맡겨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오로지 당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지혜로운 평범함의 세계는 인생의 굴곡을 다 겪어낸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하고 단단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지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 가만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저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흔히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 냉혹한 진실이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준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집을 가져야 하고 자식들은 번듯하게 성공해야 하며 노후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며 인생의 본질 자체가 결핍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만 갑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찰나의 기쁨이 지나간 뒤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50대를 지나 60대, 70대에 접어들며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기대하면 할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네 집 자식이 무엇을 했는지 비교하는 마음은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의 목표는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는 플러스의 행복에 집중했다면 노년의 지혜는 마이너스의 행복에 있습니다. 즉, 아프지 않은 것, 걱정거리가 없는 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이 없는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몸 어딘가에 큰 통증이 없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폭풍우가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처럼 우리의 일상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범한 하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은퇴 후 찾아오는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지루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평화의 증거입니다.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잠시 머무는 그 지루함을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전을 자수의 뒷면을 보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앞면만 쫓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실밥이 어떻게 엉켜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화려한 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고 크게 아프지 않으며 고요한 공간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오늘은 사실 당신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가장 깊이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들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는 존재인 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 입고 많은 고슴도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50대에서 80대 사이를 지나는 당신에게 이 비유는 아마 깊은 공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교적일수록 지적으로는 빈곤해진다고 말하며 무분별한 관계 맺음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경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말입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자신들의 삶을 찾아 떠나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도 처지가 달라지면 한순간에 소원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하며 많은 시니어분이 배신감과 서글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배신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구걸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좁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느라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매는 한 우리는 영원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쓸쓸한 결핍이 아니라
타인에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풍요로운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는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 의례와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 즉 난로 앞에 앉아 온기만 느끼되 불에 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성숙한 노년의 대화법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하고 홀로 있어도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방문이 없어도 스스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화기 진동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정적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고요하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는 찰나에 사라지지만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잔잔한 미소는 영원히 남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랑했던 그 고요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품격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익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 육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울 속 깊어진 주름과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오히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온에 이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자신이 가진 것이나 남에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과 감각적인 쾌락을 쫓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는 그 뜨거운 열기가 식은 자리에 지혜의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자극은 줄어들고 사유는 깊어지는 시기이며 육체의 힘이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의 정신은 더욱 맑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즐거움은 감각의 짜릿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그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거창한 학문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잡초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익숙한 고전 한 구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며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풍요는 육체처럼 늙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향을 발산합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집착하지만 자신만의 정원을 가꾼 시니어는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으로 관조하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관조란 어떤 현상에 깊이 개입하여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폭풍 우 치는 바다를 육지에서 바라보듯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원래 불합리한 곳임을 인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객석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꼬여버린 상황도 흘러가는 구름 중 하나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이러한 관조의 힘은 우리를 욕망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주권자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를 온전히 누리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질병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오지 않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와 손끝에 닿는 찻잔의 온기만이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노년은 결코 쇠락이 아니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는 세상의 소음이 거친 뒤에야 들리는 영혼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게 관조하며 현재의 밀도를 높여가는 당신은 이미 지혜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종착역이자 모든 존재가 마주해야 할 숙명인 죽음과 소멸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50대에서 80대 사이를 지나는 당신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어느덧 곁에 와 있는 가을, 저녁의 그림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노화와 죽음을 인생의 실패나 비극으로 받아들이며 힘차게 뛰던 심장이 느려지는 과정을 보며 깊은 상실감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죽음을 결코 파멸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아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해방되어 고통스러운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나라는 형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거대한 바다 위에 잠시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는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는 잠시 형체를 가졌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만 바다 그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는 껍데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소멸하겠지만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생명의 본질, 그 거대한 의지는 우주의 흐름 속으로 다시 회귀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깊은 잠에 들며 피로를 씻어내듯 죽음은 생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영원한 평화로 들어가는 안식의 문입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본질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명예나 재산, 타인의 박수 소리가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가벼운 먼지에 불과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생을 가장 가볍고 경쾌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지혜는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인 내면의 평화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에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떠올리기보다 오늘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나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눈빛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과 마주칠 일은 영원히 없는 셈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촉과 창밖을 지나는 바람의 소리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인 당신에게 죽음은 그저 고요한 안식처로 안내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바닷속으로 고요히 잠겨들듯 두려움 없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영원한 평온에 닿아 있습니다. 기나긴 4세기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다시 현실의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명징한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물결을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혔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혹은 나이가 든다는 것의 쓸쓸함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해방감으로 조금씩 바뀌어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흔히 자수의 뒷면을 보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자수의 앞면처럼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내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생애 후반전에 들어서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엉킨 실타래와 투박한 바늘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뒷면이야말로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기록이자 당신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큰 아픔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란스러운 이가 곁에 없으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거나 창밖의 구름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으로부터 온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내면의 풍요는 바로 이 무탈한 평범함을 기꺼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의 모든 짐을 문 밖에 내려놓고 평온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했으며 당신이 맞이할 내일 또한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루일 것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는 찰나에 사라지지만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수고했다는 한마디는 영원한 위로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